네, 경제방송도 재미있을 수 있다. 보람이의 와글와글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자,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 이번 주에는 어버이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번 부모님께 마음은 잘해드리고 싶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미혼 남녀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불효는 바로 결혼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빨리 자리 잡고 독립하지 못했다는 것, 본인 스스로에게도 스트레스겠지만 가장 큰 건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건 뭐 좋은 음식, 비싼 옷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식들이 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바람이실 텐데, 그러니까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평범하고 순리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람이의 와글와글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4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종목 와글와글 코너를 마련했어요. 하루 종일 보내드렸던 센티뷰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쏙 뽑아서 정리해드리니까요. 필기구 챙기시고 눈 크게 뜨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진행됐던 이벤트의 그 행운의 당첨자를 이 코너에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채널 끝까지 얼음 해주셔야겠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템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무료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와글와글 게시판 안에서 출석 체크, 이벤트, 그리고 사연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까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고요. 거기에 따라가는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보람이의 와글와글에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종목 와글와글로 들어가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방송됐죠.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는 어떠한 관심 종목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준비된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간단하게 가격 제시를 위해서 살펴드리면, 1차 매수는 오늘 해외 증시가 마침 1.7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의 주가 역시 하락해서 출발을 한다면 오늘 시가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2차 매수가는 기아차의 7만 원권역이 무너지는 시장 참여자들의 지지 가격대가 무너지는 시점이 오히려 매수 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2차 매수가는 69,500원 정도를 설정을 하겠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서 65,000원. 거래량이 대량 거래를 통해서 이탈한다면 당일 매도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3일 연속해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 매도. 목표가는 최소 82,000원 그리고 최대 95,000원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21,000원 부분 지난 목요일 날 도달했고, 지금 약간 차익 실현, 저 같은 경우도 일부 물량을 약간 줄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정 나올 때 다시 재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전고점 돌파, 23,00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인데, 시장에 따른, 시장 분위기에 따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23,500원이 되겠고요. 손절 가격은 18,500원 되겠습니다.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선 SM과 비슷한 부분은 이제 디지털 음원 부분이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네오이즈 인터넷이 SM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SM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오이즈 인터넷에는 좋겠죠. 상호 시너지 부분도 있겠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시초가 되시겠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못해도 반등성으로라도 9,700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1차는 9,700원 잡았고요. 좀 에너지가 강하다라면은 역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11,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절 가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20일 이평선 말씀드렸고요.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한 8,900원 정도, 9,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손절 가격 잘 지켜주시면은 짧은 손절에 수익이 난다면 꽤 괜찮은 수익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네오이즈 인터넷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그 화학이나 자동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목 간에 분명히 좀 차별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적인 예로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모습이 좀 틀려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을 분석을 해봐도 아직까지 그렇게 고평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에서도 그렇게까지 매도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21만 2천원 현재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3만 5천원 정도로 전고점 단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기준가는 매수가 대비해서 5% 하락 나왔을 경우에는 대응을 꼭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객 수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뭐 황금 그 연휴 어떤 부분들을 좀 누리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일본 지진 후에 이 환승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이 유가가 좀 어제도 크게 밀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을 볼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차트적인 부분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매수가를 한 10,000원 정도 부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 좀 잘하면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너무 고가에서 잡지 마시라는 것, 최소한 1,300원 정도까지만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11,5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갭 하락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욕심부리지 마시고 한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9,500원으로 좀 아주 짧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고 용현 BM을 자회사로 보유를 하면서 풍경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18,2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한번 매수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제시하겠습니다. 241선을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된다면 16,000원을 확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41선이 있는 17,500원 이탈 시는 손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이전에 두 번의 장을 받았던 가격대인 21,000원 요 가격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그 주봉 차트 짧게 한번 본다면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됩니다. 15,000원 가격 주봉 차트에서 15,000원 가격대 지지를 받고 있고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을 가장 먼저 만나봤습니다. VCR에 담겨있던 관심 종목, 담겨있지 않았던 관심 종목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불러봅니다. 큐! 교보증권의 김학현 차장은 오늘 기아차를 들고 오셨습니다. 고평가 논란은 의미가 없다.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하셨죠. 매수가는 시초가, 오늘 시초가 73,100원에서 들어가 보시고 2차로는 69,500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82,000원에서 95,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증권의 김진홍 연구원은 두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우선 SM, 6월에 일본과 유럽 콘서트 등 모멘텀이 풍부하다 하셨죠. 목표가는 23,5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이어서 SM의 대주주인 네오위즈 인터넷도 추천하셨는데요. 목표가 일자로는 9,750원, 2차는 11,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의 최병권 전문위원은 금요석유를 들고 오셨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예상된다. 다만 대응은 단기적으로 보십시오 하셨죠. 목표가는 23만 5천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이어서 구피플 인베스트먼트의 김성남 대표 아시아나항공 들고 오셨는데요. 환율 하락과 유가 안정세에 따른 상승이 기대됩니다.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500원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는 현진 소재를 들고 오셨죠. 조선 부품업체인데요. 올해 실적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으로 설정하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굿모닝 대박 예감의 모든 관심 종목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참고 내용들 모두 참고는 하시되 현명한 투자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씀 또 강조를 드릴게요. 자, 두 번째 VCR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토크 베스트 5 두 번째 VCR 지금 불러봅니다. 우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삭기라고 하죠. 포크레인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국내에도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깜짝 실적이 나올 정도로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천억 정도가 나와서요. 2천억 이상이 나와서 지금 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사실상 두산 계열사의 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요. 두산 그룹 관련된 리스크도 좀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덜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매수해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SM 소속 가수들이 그 유럽 콘서트를 하기로 했는데 발매 15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프랑스 팬들이 공연장 그 주위에서 시위를 해가지고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이 좀 투심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한번 그 5일선을 지켜주는 이런 자체 한번 매수를 해본다면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전고점까지 봐야 되겠죠. 1차적으로. 그래서 전고점에서 두 번의 전고점인 22,500원에서 두 번의 장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22,500원의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아무래도 맞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조금은 이번 갭
갭의 윗꼬리가 있는 2만 원 부분에 한번 손절가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깜짝 판매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적도 2분기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현대차를 매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점유율이 9% 넘어섰고 미국에서 10%까지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은 더욱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을 뚫고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판매에서도 그 할인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없애서 해외 쪽으로도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성장성을 보시고 투자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호재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일단 먼저 손절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 이전에 조금 세 번의 지지력을 보였다가 이탈한 자리, 요 한 28,000원, 요 자리를 한번 유심히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주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주봉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봉상 120주선이 있는 요 자리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봉상 보시면은 긴 추세를 볼 때 지지를 받았지만 요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2010년 12월 같은 게 장을 받으면서 조금 밀렸는데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다가갈 가능성이 크고 요 부분에서 이전에 물렸던 장기성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1,500원 한번 대응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화 강세의 수혜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도 있었고요.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단 잘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 동기 대비로 계산을 하면 더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요.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보다 잘 나와서 앞으로 2분기 실적에 더 기대되는 상황이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국내 기관은 사고 있지만 개인들은 지금까지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물려 계셨던 분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준에 더 사야 되느냐라고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차트만 놓고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에서 조금 걸려서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사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해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나본 종목 토크 베스트 5의 뜨거운 종목 베스트 5는요, 그 관련 순위는 관련 뉴스의 순위일 뿐 해당 종목의 향후 전망과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각 종목들의 대응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와 대신증권의 임현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1위는 대한항공이었는데요. 원화 강세로 인한 2분기 실적이 기대됩니다. 목표가는 78,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2위는 한국전력입니다. 오늘도 7% 급등했는데요. 나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죠. 목표가는 31,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3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차, 오늘도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목표가는 28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4위는 SM입니다. 오늘도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마감됐죠. 유럽에도 한류 바람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표가는 22,500원입니다. 마지막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계속되는 실적 기대와 리스크 해소에 주가 상승도 기대된다 하셨죠.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28,5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렸는데요. 지금 살펴본 종목들 모두 참고는 하시되 섣부른 판단은 안 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하루 수익률 어땠는지 그 가운데 SM이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에 관한 추가 대응 전략 동양종금증권의 김진홍 연구원과 연결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SM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코스피가 4일 연속으로 하락했잖아요. 오늘 장소도 1%대 무시할 수 없는 조정장이었는데 앞으로의 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과 추가 대응 전략 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SM부터 처음 살펴볼까요? 질문해주신 SM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SM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4주 전부터 계속 이제 서울경제TV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기본적인 이 종목만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추천드릴 때 SM 본연의 종목의 성향으로는 정고점 바로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도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양봉으로 끝난 모습이긴 한데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하죠. 다음 예. 주에 이제 옵션 만기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의 조정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선 시초가에 오늘 들어가신 부분은 계속해서 홀딩해 주시면서 1차 목표가인 23,300원 정도까지 홀딩해 보시고요. 다만 크게 조정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이 종목에 대한 뉴스가 아니라 시장 때문에 혹은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음봉으로 빠질 때는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되게 좋은 매수 기회다. 몇 주 전부터 매수 못하신 분들은 몇 주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다만 손절 라인 18,000원에서 18,500원 정도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렸고 네. 이제 다음 주 시장 질문하셨는데 예. 굉장히 어렵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일, 4일 연속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좀 안타깝게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빠지더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지 않는다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옵션 만기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안 좋게 보는 예.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급락이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한 6월, 7월 정도까지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한 2-3달 정도는 아마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21선이 또 강한 저항대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세는 상승 추세가 강하지는 않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좀 낙폭 과대한 주들을 오히려 낙폭이 심할 때 매수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는 매도로 짧게 대응하시는 그런 대형주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SM이라든지 좀 개별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 혹은 개별주 위주로 다음 주는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M 추가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정금증권의 김진홍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어서 포트폴리오 종목들까지 모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손절병법에 출연하신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지금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큐! 네, 가장 먼저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건설, 호남석유, STX 조선해양, BS금융주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금호석유가 편입됐습니다. 각각의 비중은 20%씩 5종목을 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김승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총 6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송원산업, 삼형전자, 한화, 그리고 KB금융, GS글로벌, 태영건설 이렇게 각각 6종목을 10% 비중씩 담고 계신데요. 이 가운데 태영건설과 KB금융은 3%대, 2%대 각각의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요. 송원산업이 조금 손실률이 큽니다. 10% 정도 손실을 보시면서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1% 정도입니다. 이어서 강지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NC소프트, 카프로, 락앤락, 에이블 CNC 담겨 있습니다. 각각의 비중은 20%고요.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다음과 SK케미칼, 대림산업, 우리 ETI는 모두 이익 실현하셨죠. 그 가운데 다음은 18% 수익이었습니다.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총 5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 SM 모두투어, 현대차, 현대백화점인데요. 각각의 비중이 20%입니다. 네, 그 가운데 SK이노베이션, SM 모두투어, 현대차는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10%에서 15%대의 수익을 거두고 계십니다. 이어서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총 4종목 OCI 머티리얼즈, Y솔, 한일사료, 유비벨록스 그대로 들고 가십니다. 이 가운데 OCI 머티리얼즈는 10% 정도 수익을 거두시고 계시고요. 한일사료의 경우에는 15% 정도 수익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포트폴리오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기아차, SK현대건설, GS건설, 신한지주, 하나금융주주를 담고 계신데 각각의 비중은 각각 10%씩입니다. SK는 현재 14%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점검해봤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참고는 하시되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출석 체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하겠죠. 음악 주세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셨어요.
필명 이젤루스님 오셨었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꿈사님도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필명 괜찮은 개미님께서 글을 써주셨는데 이렇게 일주일이 또 흘렀네요. 다음 주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저 또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저도 막 힘이 나고 그래요. 괜찮은 개미님 자주 놀러오세요. 그리고 필명이 똥도 싸는 투자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장 엄청 가혹하네요. 맞아요. 그랬었죠. 다음 주는 괜찮아지겠죠. 제 종목들 다시 살아나길 기대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게시판 한번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이벤트 당첨자들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코스피 마감지수 맞추기 이벤트 함께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무시할 수 없는 조정장이었습니다. 1%대로 하락하면서 2147.45포인트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하락장을 예상하신 분이 있었나 봐요. 필명 토탈솔루션님께서 2147.29포인트로 가장 근접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선물이 있는데요. 선물은 바로 요겁니다. 행복한 투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행복한 부자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외에도 이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코스피 마감지수 맞추기 이벤트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퀴즈왕 뽑기 대회도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퀴즈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5만 원 하는 주식이 4만 5천 원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다음 날 5만 1천 원으로 상승 마감하고 거래량이 전일보다 증가했다면 이 주식은 어떠한 세력이 많다는 의미인가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1번 보수, 2번 매도, 3번 매수, 4번 투기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짜잔! 네, 3번 매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정답자는 필명 부모님과 순이강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푸짐하게 마련됐죠. 바로 이겁니다. SK증권이 협찬하는 4GB짜리 USB 보내드리고요. 또는 유진투자증권 두곡지점에서 협찬하는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유용하게 쓰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이 시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여러분이 풀어주실 문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인데요. 갭은 상승갭과 하락갭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상승갭은 향후 주가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지지선, 2번 저항선, 3번 휴전선, 4번 재보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갭은 상승갭과 하락갭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상승갭은 향후 주가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지지선, 2번 저항선, 3번 휴전선, 4번 재보선입니다. 주말 내내 참여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오후 4시까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정답을 와그라그 게시판에 넣어주세요. 지금까지 퀴즈 공개 완료했습니다. 잠시 후 5시부터는 센투자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6시 30분부터는 대박 플러스 이어지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보람의 와그라그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주말에도 항상 와그라그 게시판에 글 많이 써주세요. 주말에 제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